자, 불필 후 원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다들 생각해보셨죠? 자, 비교와 자책 그리고 고민을 자기 전에도 쉴 때도 계속해서 이 두뇌를 쓰게 되는 거, 즉 두뇌 피로 때문이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기 전에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특징적인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죠. 고민, 어떤 기준들로 인한 자기 자책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두뇌를 쓰게 되면서 각성 상태에 빠져요. 자, 이게 각성 상태에 빠지다 보면은 잠이 안 들어요.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만 되면은 막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강사님 잠이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이게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잠이 안 드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레드선이 돼서 잠이 저절로 사례를 들 때까지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을 계속해서 각성 상태에 빠져서 고민을 또 계속 하든가, 아니면 뭔가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유튜브, 뭐 게임, 야구, 뭐 아니면 친구랑 수다, 아니면 술 먹기, 뭐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만의 나름대로 노력은 해봅니다. 뭐 수면 음악 같은 거, 막 이런 거 듣고 막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수면 음악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많아서 잠을 자기가 잘 못 빠지게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레드선이 될 때까지 수면을 못하게 된다. 뭔가를 자꾸 하고 있다가 저절로 잠이 들어요.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저절로 잠이 들긴 하거든요. 그때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럼 잠이 들고 나서도 두뇌는 계속 깨어있어. 이런 분들은 이제 꿈도 많이 꾸고 잠을 깊이 못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피로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밤에 쓸데없는 것들을 해서 하루를 낭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미 없게 보내지? 이러면서 또 자기 자책을 하는 거죠. 자꾸 자기 자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또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무기력해진 거에 대한 스트레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몸에 이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각종 염증, 뭐 예를 들면 새벽에 잠이 안 들어. 그럼 배가 고프죠. 각성상태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잠이 들어. 그러면 식도염이 걸리겠죠. 아니면 술을 먹어. 그럼 뭐 간염이라든지 후두염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염증들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각종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분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 불면피로 무기력을 한 몇 년 안 한 분들은 아직은 이런 염증 정도 단계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불피물을 좀 오랫동안 방치한 분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막 이명,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맨날 알코올에 의존하다 보니까 괴로워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양압기 끼고 잠을 자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몸에도 좋지 않다. 원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두뇌 피로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제 근원으로 넘어갈게요. 근원은 원인의 원인, 즉 왜 생각이 많아지고 왜 이런 두뇌 피로가 많아졌냐는 거야. 뭔가를 자책해서죠. 뭔가를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이 못났다는 증거를 자꾸 찾아내서죠. 그러면 이런 비교와 비난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근원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그 세 가지 특징에서 얘기드린 공통점. 그게 근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잘나고 못나고를 평가하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살고 있다. 그게 경제력이든 사교성이든 인간관계든 이성관계든 인간의 가치 기준을 평가하는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잣대라고 하는 거 있죠. 즉 한마디로 근원은 잣대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치 잣대. 그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원인, 두뇌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위한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건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원인 없애고 근원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려면 두뇌 피로를 없애면 되고 근원을 없애려면은 인간의 가치 평가를 기준하는 그 잣대들을 없애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뇌 피로는 두뇌 쉬어주자 이러면 되는 거고, 잣대는 내가 잣대를 갖고 살고 있네. 경제력 잣대가 있고 관계 기준 잣대가 있고 행동 기준 잣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뭐 남을 보면서 내 수익이 이것밖에 안 돼.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자책을 할 때 이런 생각 없애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과연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해결한 방법이 그렇게 마음 먹기로 가능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뇌 피로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만 쳐봐도 두뇌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의학 지식들이 나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쉬라고 해요. 두뇌를 쉬어주라고. 보통 사람들은 힐링과 쉼을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고 술 먹고 이런 것들은 보통 힐링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두뇌가 써져야 안 써져요. 본인은 안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없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그래서 다 힐링입니다. 마음이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쉼은 말 그대로 머리를 쓰지 않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두뇌를 쉬어줘라. 예를 들면 멍 때려라. 근데
그렇게 해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론에 불과해요. 두뇌를 쉬어줘야 두뇌 피로가 안 쌓인다. 맞는 말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이론만 알려드려서 훈련을 시켜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멍 때리라고? 오케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멍이 잘 안 되는데? 다시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서 멈춰요. 멍 때리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분들은 멍 때리기가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두뇌 피로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강의들은 멍을 때리라는 그 사실만 알려줄 뿐이지 그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해보고 성과가 없으니까 멈춰버려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두뇌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두뇌를 멈추면 돼. 멍을 때리자. 이런 지식을 접해서 그냥 따라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은 거지.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그거를 깨달은 분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훈련법까지 자세히 배워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은 근원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 이 생각이 많아진 것도 내가 인간의 가치평가를 기준하는 나만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서잖아요. 잣대. 그러면 이 잣대가 없다면 비교와 비난을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생각이 많이 줄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두뇌 피로도 그만큼 많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인은 없애시면 돼요. 잣대는 없애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어떻게 없애는지 방법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잣대를 버리자. 잘못된 거네. 그치, 인간의 가치 기준을 평가하면 안 되지. 그 평가가 나를 괴롭혔구나. 이러면서 그 잣대가 올라올 때마다 나 이 잣대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성격, 마음에 안 드는 특징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쉽게 화를 낸다든지 남을 쉽게 오해하고 지리짐작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 깨닫고 나면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죠. 아, 남을 함부로 지리짐작하지 말자.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함부로 화내지 말자. 근데 그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분들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은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는 거지 바뀝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안 바뀌었던 이유는 마음만 먹어서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잣대는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오늘 자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보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집을 샀어. 그러면 왜 난 집을 없지? 저절로 무의식이 나의 가치를 평가해서 너 못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을 바꾸려면 마음 먹기만으로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걸은 거리가 약간 팔자걸음인데 일자걸음으로 바꾸기 위해 마음을 먹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자로 걸어야 되는데 마음을 먹으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습관을 바꾸려면 일단 굉장히 자주 자신의 무의식을 설득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벗어나야 돼요. 의식적으로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컨트롤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요 이렇게 핵심 원리만 배웠을 때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마음먹기만으로 바뀌려고 하지 말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나중에 찬찬히 배울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인하고 근원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운 건 아니니까 원인을 알게 된 것만으로 근원을 알게 된 것만으로 해결책을 자기 혼자 지레짐작하지 말 것. 아직 강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 이럴 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몇 번 해보고 나서 성과 없네 이러면서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확한 훈련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법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에서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드리겠지만 제가 이론으로 훈련법을 다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 2년 동안에. 근데 그렇게 알려드리고 나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안 하더라고. 제대로 자기가 안 한지 모르고 안 한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점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 누가 듣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과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절대 훈련법은 바로 이론만 알려드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직접 체킹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무기력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원리만 배우시게 될 거고 오늘 강의의 메인은 원인과 근원 정확하게 알고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주의사항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두뇌를 쉬어주자 라는 마음먹기만으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몇 번 해보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잣대를 없애는 것도 마음먹기만으로 안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올바른 해결 방법의 원리, 즉 훈련법의 원리랑 잘못 알고 있는 해결책들, 그러니까 이 불면피로 무기력을 잘못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작용까지 낳는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자신이 뭔가 만성피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 제대로 배우면은 저한테 여태까지 배웠던 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이분들 다 3일에서 7일 만에 무기력을 극복하셨어요. 불면 피로까지.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작용까지 낳는 오진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는 자기가 너무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정상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병자다.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자라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본인이 스스로를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올바른 해결책들을 앞에 두고도 나는 저 해결책 나한테는 해당 안 돼. 이러면서 무시해요. 올바른 해결책을 버립니다. 왜? 자기는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진단을 하니까 올바른 해결책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질 상태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